오늘 할 이야기는 민식이법 관한 이야기이다. 일단 민식이법이 생긴 계기는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의해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뉴스를 타면서 많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에 따라 큰 문제점도 발생하였다. 일단 부모는 가해 운전자 차량이 가속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스쿨존에서 가해자의 가속이 아니라면 민식이는 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가해자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언론들은 스쿨존 가속 때문에 민식이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가해자를 엄청나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수사를 하자 결과는 반대로 뒤집혔다. 가해자는 차량 시속이 25km를 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엄청나게 방어운전을 한 것이다. 규정 속도 미만으로 운행으로 밝혀지자 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과 부모를 욕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사고의 기본적인 문제는 신호등이었다. 만약 신호등만 제대로 있었다면 이런 참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신호등이 없으니 민식이는 달려나간 것이고 가해자는 자동차를 출발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둘 다 신호를 지켰을 뿐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잘못이 무조건 크다. 원래 신호가 있든 없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는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고 사고가 났다. 여기서 가해자에 대한 찬반이 나누어졌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서로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었다. 민식이법이 개정되고 장점도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둘을 상해를 가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만약 민식이법이 없었다면 엄한 처벌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행히 민식이법이 있었기에 엄한 처벌이 가능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바로 민식이법 놀이가 탄생을 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정말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이다.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정말 머리가 텅텅 비었다고 생각할 만큼 개념 자체가 없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은 법에 보호받지도 못할 수도 있다. 결국은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 범죄 행위이자 자살행위다. 민식이법은 아이들에게 교육해봐야 소용없으니 운전자 쪽에서 조심하라는 논리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차량을 주의하지 않는 아동들의 부주의와 고의로 차량을 위협하는 공갈 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법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법을 고의로 이용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어린다고 봐주는 그런 형태는 정말 싫습니다. 벌을 따끔하게 받아야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다고 봐주는 그런 문화와 분위기는 어린아이들을 엇나가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아이들도 정보의 발달로 어려도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렇게 악용하는 아이들과 악용 여지를 남겨주어서 참 슬픕니다.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